네,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취재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지지자분들 이렇게 와서 함께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길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지, 혹은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답을 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그리고 향후의 당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펼쳐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회 대개혁 지도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치 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내란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특히 민주당이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럴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아마 우리 전당대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채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지지율이 높아지고 조금 뒤로 봤을 때에는 정권 재창출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란을 극복한 이 정부,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내란을 극복해내는 이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딱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해냈느냐,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공을 가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성공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특히 개혁의 완성은 구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전략을 실제 실행하는 것, 이것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서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인 성공을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실행 계획들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개혁 과제들을 망라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내후년이 총선입니다. 내후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1년 전에는 끝내놔야 되는, 다시 말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매우 타이트한 개혁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부터 9번까지는 그 기한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숙성시켜서 중장기적으로 해결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청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상 국토를 참전하고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것이 내란죄가 되는 거지만, 진정한 의미의 헌법 체계 안에서의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 특히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이 헌법상 내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1일 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절차까지 이상하게 무시해가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내란 행위를 한 것이고 그 내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맡겨두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가 그리고 내란을 극복한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조희대 탄핵입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은 이 질문의 답을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정치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느냐,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책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범들에 대한 사면금지법을 빠르게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려고 했지만 개헌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개헌까지 가기 전 단계에 계엄법이라도 신속하게 개정해서 함부로 위로부터의 내란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지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국회에 내란과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란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 역사로 남을 것인데 그 역사의 기록은 공적인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기록은 현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만 확정돼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재판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저지른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 때문이었다. 입법 폭주, 예산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법을 계속 밀어붙여서 그래서 구국의 결단으로 화가 나서 계엄을 저질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다. 내란의 본질은 윤석열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그 장기 집권이라는 본질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기록의 주체가 저는 내란을 국민과 함께 이겨낸 국회가 기록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그 당시에 함께 막았던 국민, 보좌진들, 국회 직원들을 다 인터뷰해서 방대한 공식 기록을 남겨서 역사에 왜곡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내란 정당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내란 정당 해상까지도 우리가 나가야 내란을 온전하게 청산했다라고 우리가 후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굉장히 시급